안녕하세요. 9월 29일 목요일 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3시까지 미국 시장을 봤는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애플이 조금 지수를 방어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도 좀 막판에 힘겹게 오르긴 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하는 빅테크 기업들 다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거고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플이 만약에 어제 증산 철회, 즉, 내 제품들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조금 계획을 수정해야겠다. 이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애플까지 끌어올렸으면, 어제 나스닥이 좀 더 유의미하게 더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고요. 다만, 애플도 저점을 잡아줬다. 그 측면이 있고요. 여기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새벽까지 보면서 다우 지수를 본 게 아니라 외환 시장을 좀 봤거든요. 채권이랑 보면은 외환 시장 보면은 미국 달러 인덱스 보면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뭐 더 설명 잘 하시는 분들한테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선 뭐 유로가 약세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고가권에서 첫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고 나서 바로 양봉을 어느 정도 돌려서 시장에선 약세 요인이 됐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제가 어제 마감 시황 때 파운드화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캔들을 만든 이 주체들 굉장히 유의미한 저점이 될 수 있다. 다시 깨는 한이 있어도 금방 또 돌려 올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그냥 일단 저점 잡고 파운드화가 유의미한 자리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안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나스닥도 좋았고 물론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유의미하게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반드시 주긴 줬어요. 아시아 시장에. 이게 중간으로 갈수록 다시 원화가 상승하고 다시 환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미 국채도 다시 오르는 모양새를 보니까 어제 조금 하락한 거 그냥 순간적으로 빠진 것뿐이지 또 계속 추세는 이어나가서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야? 국채 금리가 됐든 파운드화가 됐든 달러 인덱스가 됐든 어제는 잠깐의 조정이었던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시장에. 사실 오전까지. 그 상태에서 그냥 어쨌든 그래도 올랐으니까 각 지표들이 좋게 좋게 흘러갔어요. 흘러가다가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시장이 2시 넘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찾아보면 나스닥 선물이 2시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투시 마카를 만든 거죠. 기가 막히게 2시. 2시는 뭐라 그랬죠? 약속의 2시. 스탁론 반대매매 물량 나온다 그랬죠. 그것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장 막판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투매가 나왔는데 같이 나스닥과 같이 외국인들이 받긴 받았습니다. 여기 당일 추이 보시면 순간적으로 선물도 미는 것 같았지만 결국 샀고요. 코스피도 보면은 2시 이후에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외국인은. 그리고 개인은 투매를 유발했고 투매에 동참했죠. 너도 던지고 나도 던지고 그걸 외국인이 그대로 받았어요. 물론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나스닥 지금 빠지는 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140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예, 이거는 장 시작해봐야 알 수 있어요. 또 꼬리를 주고 말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봐야 됩니다. 이런 캔들은 어제 만든 미국 나스닥 캔들은 당일날 바로 깨기가 힘들고요. 깨도 반등은 한번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게 투심의 악화가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기분은 안 좋죠.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상에도 아침에 물 탔는데 이게 갑자기 빠져가지고 평단 낮추겠는데 더 빠지면 이거 손해다 이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보면 외환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채 금리에서도 그렇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움직임이라는 건 뭐냐면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태로 한두 번 더 아니면 세네 번 뭐 기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시차를 또 한 번. 하지만 이렇게 흔들림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겁니다. 누군가는 이제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림이 나왔다는 건 변동폭이 나왔다는 거예요. 위로 사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로 파는 누군가의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오늘 영향을 준 건 애플, 뭐 나스닥, 빅테크주도 이게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젠이 우리나라 바이오를 오늘 좀 끌어올렸습니다. 삼성바이오를 픽두로 보면 어제 바이오젠이 무려 시가가 43%가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했죠. 이 종목 하나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꿈틀댔는데 이게 뭐냐면 바이오젠사에서 치매 치료제 레카네맙 임상 3상 성공해서 이제 치매 치료에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치매 치료제 아두헬름 성분명 아두카노맙의 시장 진출 실패로 쓴맛을 본 바이오젠과 에자이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겼다. 또 다른 치매 치료제 레카네맙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말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치매라는 게 여기 보시면 레카네맙, 이게 뭐지? 우리가 HLB 보면 HLB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뭐죠? 약이 리보세라닙이죠. 약 중에 닙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레카네맙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에 글자는 무조건 닙이나 맙으로 끝납니다. 이게 뭐냐면 닙은 먹는 알약형 그런 알약으로 나오는 건 닙으로 끝납니다. 리보세라닙. 그러니까 HLB는 먹는 약 개념이고 여기 바이오젠에서 만드는 레카네맙은 주사제 우리가 정맥 같은 데 투여하는 주사제 형태의 약 닙은 먹는 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레카네맙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다. 이 치매라는 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져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뇌 속에 때가 낀 거예요. 막 때가 뇌 속에 실타래처럼 엉켜 있거든요. 그게 치매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설이 있어요. 그걸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라고 하는데 그거 기반으로 해서 만든 치료제인데 여기 보시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기반한 치료제들이 연이은 개발에 실패하고 신뢰도까지 낮아진 상태인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일명 뇌에 때가 낀 이 치매 치료제를 레카네맵이 승인과 출시에 성공할 경우 해당 가설이 다시 힘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치매의 원인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원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가설 원래 가짜야. 맞지 않는 거야. 사실 뇌 속에 치매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어. 그냥 이게 하나의 가설이었어. 이 단백질이 뭉쳐져 가지고 치매를 유발하는. 근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 가설이 아니라고 하는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뇌 속에 단백질이 뭉쳐져서 치매가 오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번에 이 다시 바이오젠이 실패를 하면 이제 이 가설 이 뇌 속에 때가 낀 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이오젠은 날아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기반으로 만드는 치료제들이 나중에 헛발질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건데 이걸로 이 바이오젠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을 준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코스피 중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옛날에 바이오젠하고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물론 삼박한 건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으로 지금 올렸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무슨 특정 어떤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뭐 오르면 따라서도 이렇게 오릅니다. 직접적인 연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바이오젠하고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유들이. 그러고 이제 치매 관련주들이 올랐겠죠 많이. 1등이 피플바이오입니다. 치매 치료 관련주가. 피플바이오가 있고요. 셀리버리가 있고요. ABL 바이오가 있어요. 이런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바이오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이 주식은 바이오 중에 어떤 치료제를 갖고 있고 면역항암제를 개발한다든가 뭐 간암에 특효라든가 폐암을 연구한다든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매매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제처럼 바이오젠이 저렇게 급등을 하면 치매 관련 치료제가 뭐가 있었지? 그것만 하셔서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도 모두 수익이 났습니다. ABL바이도 시가 대비 4, 5% 올라갔고요. 셀리버리는 무려 시가 대비 16%가 상승했습니다. 시가에 3%대 샀으면 뭐 한 5%, 7%, 10% 먹었다는 얘기죠. 오늘 장 막판에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LNF나 에코프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포케도 마찬가지로 포케는 거래소지만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또 저점 탈환을 못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는데 오늘 코스피 보면 카카오뱅크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94,400원에서 2만 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의 영상에 카카오뱅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9만 원대 얘기했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았냐면 1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시총이 10조잖아요. 근데 우리금융 지주가 아직도 8조입니다. 근데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서로 기준을 보면 우리금융 지주는 연 영업이익이 4조를 법니다. 4조. 근데 카카오뱅크는 컨센이 5천억, 4천억입니다. 여러분. 4조를 버는 우리은행도 시총이 8조가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아직도 10조에 머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단순 수치로 말씀드렸잖아요. 4, 5만 원. 이게 근데 제 말이 맞아서 참 안타까워. 그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 플랫폼의 은행이다, 무슨 인터넷 은행은 최초다 이러면서 호객행위 해가지고 전국의 개인 투자자분들 다 물리게 해가지고 이건 큰일 났어요 지금. 카 시리즈들은 정말 난리 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장이 반등해도 얘네들은 모멘텀이 힘들어요. 기업은 결국 주가라는 건 회사의 성장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돈 버는 가치에 비해서. 근데 얘는 돈을 전혀 못 벌어요 많이. 근데 시총은 아직도 10조입니다. 아무리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죠. 너무 비싸요. 이런 금융권의 카르텔들이 뭉쳐가지고 탄생시킨 이 카뱅이 이 개인 투자자들만 모두 갖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절대 물타면 안 됩니다. 저는 심지어 장이 이렇게 계속 이러면 이건 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이익 4조 버는 우리금융이 8조인데 8조의 반이면 4조 정도 돼요. 그냥 프리미엄 좀 준다 치고 돈 못 벌어도 그럼 얘 만 원 가면 시총 5조거든요. 당연히 싸야죠, 우리금융 지주보다. K뱅크, KB금융 아니면 신한은행, 신한지주, 우리금융,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보세요. 계열사 아주 천지빛깔입니다. 수백 개예요. 근데 카카오뱅크의 계열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은행 영업으로 그냥 예대마진으로 이자나 그것도 미미해요 사실은. 지금 보면 영업이익 마진 지금 보셨잖아요. 막 5천억, 4천억 이래요. 은행주들 보면요 사상 최대 이익이에요. 영업이익 보면 올해 하나금융지주 컨센이 5조예요. 영업. 근데 시총이 10조예요. 여러분 연간 5조 버는 회사가 10조거든요. 영업이익 시총이. 근데 연간 5천억 벌까 말까 하는 애가 10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카카오뱅크가 제일 안타깝고 두 번째는 HMM입니다. 제가 이제 HMM 많이 영상에서도 만들었었는데 이거 결국엔 이런 15,000원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컨테이너 운임지수들이 또 폭락을 맞이하면 물론 아직도 선사들은요 실물 경제에서 선사들은 아직도 슈퍼갑이에요. 슈퍼갑인 건 맞아요. 장사도 잘 되고. 하지만 이때 너무 잘 됐다는 거죠. 2년, 3년치 밸류 다 땡겨온 거예요, 지금. 주가 10배, 20배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운임지수까지 떨어진다. 앞으로 물동량도 줄어든다. 아무리 선사가 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답이 없이 15,000원, 14,000원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오늘 뭐 다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굉장한 특징주는 뭐 크게 없고요. 어제 본방송 때 세경하이테크부터 이렇게 폴더블 관련주들 많이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경하이테크가 드라마틱하게 올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멀쩡하구나 그나마. KH바텍은 조금 미미하게 올랐는데 이런 애들은 회사를 보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하나 보면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이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온라인만 먹는 거잖아요. 옵션은 양방향 게임이지만 푸른저축은행 같은 거 보면 이게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파생 용도가 됐어요. 지수가 안 좋으면 끌어올리는 주식. 옛날에는 빅텍이 그걸 차지했고 양지사가 차지했는데 양지사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그 힘을 다했고 이제 지수가 안 좋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땡기는 겁니다. 푸른저축은행, 풋옵션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장이.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거는 보시면 상승한 건 의미가 없고요. 크게 의미 상승한 건 없습니다. 다 여기 하락률 보시면 유안타 제 7호 스펙, IBK 제 12호 스펙이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런 애들이 끝난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건 뭔가 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주식 중에 우선주 있죠. 삼성중공, 이런 것들 우선주가 올라가면 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똑같이 또 하나가 스펙주가 올라가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스펙주가 이렇게 올라가죠. 정말 장이 안 좋으니까 대안으로 하한가 같죠. IBK 제12호 스펙 그리고 유한타 7호 스펙도 얘는 올라가다 하한가 가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갈 것 같았던 스펙주들 이런 애들이 부러지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이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미국 지금 시장에서 이건 진짜 바닥이다. 아니면 뭔가 이제 우리가 희망이 보인다 이러려고 하면요. 시총 상위 종목 빅테크들 있잖아요. 며칠 연속 상승하든가 크게 상승해야 됩니다. 5%, 7%, 알파벳 6%, 메타 뭐 12%,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유의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실물 경제가 이제 침체가 오다 보면 우리가 쓰는 반도체가 엄청 많잖아요. 주부님들은 하다못해 이제 냉장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냉장고 요새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런 것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모든 제품들이, IT 제품들이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런 쪽에서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다 보면 요새 뉴스에 햄버거도 사치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아끼고 아끼다 보면 정말 제품에서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반드시 시장은 돌아설 거고 그 돌아서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달러 지수가 폭락하고 유가도 개선돼서 기업들의 마진이 조금 어느 정도 해방이 되고 실물 경제도 분위기 타고 살아나고 저는 결국엔 이게 내년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특히 9월 달 제가 월가에서 통상 9월이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의 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이면 9월이 드디어 끝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고 10월부터는 조금 다른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제가 댓글 보다 보니까 이게 방송 참여 어떻게 하냐, 본방송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수요일,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ABC 주식이라고 치면 제 실시간 방송이 뜰 겁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좀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세상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들 멀쩡합니다, 다. 제품이 좀 안 팔린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저렇게 뛴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뺀다는 건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 의도도 끝물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